네, 전략 세워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 영역입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로 되겠습니다. 요즘 중소형주 강세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을 포인트로 맞춘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당히 결론적으로 선전했다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시장의 악재는 뭐 지난주까지 금리가 시장의 이슈였지만은 이제 금리 문제 자체가 또 들어가니까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EU 연합과 중국 간의 갈등이 현재 시장의 전면에 좀 대두가 좀 되면서 그 영향 자체가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시장을 받은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 영향권 때문에 어제에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2%대 가까이 빠지고 있는 쪽인데 일본은 지금 거의 한 3, 4일 동안인가요? 지금 뭐 6%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올림픽과 관련된 문제도 앞뒤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항생 지수도 2% 정도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0.9%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1% 넘게 현재 시간 좀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1% 넘게 좀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아래꼬를 좀 달면서 양봉으로 좀 시장의 양봉으로 좀 끝났는데 상당히 선전했다. 어제와 또 반대되는 흐름이었다 좀 봐야 되겠죠. 어제 물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이 느끼는 체감치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오늘 뭐 주가는 코스피에서는 빠졌지만 선전했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0.3%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오늘 뭐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가 좀 나왔지만은 여전히 개인이 좀 매수가 좀 선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상대적 약세 부분 자체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오늘 또 요즘 거의 양쪽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 1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또 고스란히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는데 오늘도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9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최근에 4일 연속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어제까지 외국인 개인 투자가들이 3조 2천억을 샀는데 오늘까지 감안하면 지금 한 4조 원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고스란히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던 부분 자체가 수급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각각 850억씩 사면서 오늘 개인 투자가들 차익성 매도 물량 많이 쏟아냈는데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도 코스닥 시장의 강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의 강세 자체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어제도 이제 코스피에 빠지면서 어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9일 만에 좀 빠졌지만 어제 전까지 8일 연속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 또 코스피의 하락 국면 속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현재 수급의 건 자체가 개인의 유동성 자체가 많이 유축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전히 시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쪽이고 또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자체가 연기금이지 않습니까? 연기금 투자가들이 하루 평균 1,500에서 2,000원 가까운 매도를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도 수급이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 쪽으로 관심이 쏠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닥의 선전 이유 그 배경이 이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른 수급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장도 이럴까요?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된다고 판단하세요? 예, 뭐 내일장의 뭐 체크 포인트는 현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자산 중에 원자재 가격들은 상대적으로 양세를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내일 시장 자체는 이제 달러가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 코스피스가 조금 전에 부진했다고 그랬었는데 수급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개인의 유동성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환율의 안정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지금 현재 지금 시간에 소폭 상승을 하면서 지금 90.45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작년 11월 달 이후에 아마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안정을 찾아야지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에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달러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종합주가지수, 아무래도 중국 문제이기 때문에 상해 종합주가지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위태위태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인대 전에 중국 양해 전에 긴축 이슈가 주가 위험되면서 주가 빠졌던 때가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종가상으로 3,560포인트대거든요. 근데 오늘 현재 지금 3,373포인트대니까 불과 지금 10포인트 언저리입니다. 현재 상생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최근에 저점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저점 이탈 여부를 내일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피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은 결국 삼성전자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작년 연말까지 와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12월 말 주가가 81,000원인데 지금 거의 81,000원대에 지금 거쳐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 함께 가는 건데 만약 삼성전자가 종가상으로 81,000원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방송에서 2,980포인트대가 하방 지지가 된다고 썼는데 지지가 좀 되겠지만 약간의 하향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종합주가지수 움직임이 함께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81,000원 돌파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심에 성장주들이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 시장의 어떤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 중심의 성장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오늘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흐름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성장주들의 강한 반등이 아니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에서 먼저 바닥이 확인됐다는 의미 있는 반등 정도는 나와야지 시장은 안정을 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주변국 움직임 그 가운데서도 중국 지수가 더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삼성전자 81,000원권 지지 여부가 또 시장의 하단을 막아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만한 나침표다 이렇게 봐주셨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지난주 이 시간에 절대 전략으로는 계속해서 기술주들을 좀 보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향후를 위한 절대 전략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상승 동력은 많이 떨어졌죠. 지금에서요. 상승 동력은 떨어졌지만은 뭐 추가 하락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시장의 대세를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금리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1.6%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아침 방송에 2,980포인트는 지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만약에 떨어진다 한다면 미국에서 지금 3차 추가 부양세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수출 지표 자체가 지금 3월달까지 떡다지가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수의 어떤 하방을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적용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전략인데 시장 자체가 지금 지수가 쉽게 움직이는 쪽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지수보다는 지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하방이 지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해서 이 육방향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국면 쪽에서는 결국은 종목 선택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일단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지만은 1등주보다 2등주, 3등주 쪽에 관심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등주라는 것 자체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또 시장에서 업종 분석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다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등, 3등주 종목들 같은 경우 시장에 관심권 멀어져 있다 보니까 밸류 자체가 1등주에 비해서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던 유형 있는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장세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 것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으로 본다면 일단 금리 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기 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야 된다고 그랬었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적으로 약간의 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추경부에서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곧바로 상승 전환하기는 어렵거든요. 단기적으로 짧은 반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연기금이 매수하는 업종이라도 종목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연기금이 지금 파는 종목들 앞으로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지금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6조 원을 팔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니까 현재까지 약 15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앞으로 20조 원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일평균 1,500에서 2,000억을 팝니다. 이게 파는 부분은 어떤 종목을 파느냐. 결국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떠가지고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것들 위주로 팔거든요. 그게 가장 큰 게 IT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IT 대형주들을 못 간 이유가 연기금의 승부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반면에 연기금이 사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사는 업종이라는 자체는 과거 2015년도 신민도 이후에 시장에서 절대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걷던 섹터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철강화가 건설업종인 것 같습니다. 건설 업종은 연기금들이 계속적으로 타고 있거든요. 오늘 또 주가가 관련 종목들 보시게 되면 GS건설이라든가 동국경이라든가 관련된 종목에 오늘 또 연기금 많이 탔습니다. 최근에 올라서 오늘 차익성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은 이쪽이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3조 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5일 날이죠. 우리나라 시간 아마 금요일 날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부양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양책이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CS 인도라든가 그쪽이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종목의 어떤 포인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지금 사는 섹터는 계속 살 것이다. 그게 건설과 철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섹터별 비중 조절 때문에 이쪽으로는 연기금이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도 해당 몇몇 섹터 쪽으로는 지하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는 판단이신 거죠? 네, 그렇죠. 연기금이 파는 것 자체가 업종 내에서 비중이 바닥에 올라온 것도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작년까지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게 전기전자 쪽이거든요. 3월달 어제까지 매매를 보게 되면 연기금이 2조 6천억을 팔았는데요. 그중에서 IT를 전기전자 쪽으로 1조 6천억을 팔았습니다. 비중을 전체 60%를 넘게 팔았어요. 근데 전기전자 쪽은 37%밖에 안 되는데 60%를 팔았다는 자체는 아직도 팔 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팔았던 것 자체가 화학이거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업종 시가총액이 10%인데 현재까지 3월달에만 판 것 자체가 20%를 팔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드러내는 쪽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기금의 매도 물량 자체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될 것 같거든요. 월간 단위로 한 3조 정도까지 파는 거니까 1평균 1,500 정도까지 팔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또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담을 계속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격입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각계전 투자 전략을 잘 구사해 보셔야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종목 선별이 어렵지 않을 때 시장이 잘 갈 때는 그랬지만은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할 때는 종목을 잘 골라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는데요. 성장주 몇몇 단기 반등을 노려보자. 그리고 수급에서 힌트를 찾자면 연기금이 사는 섹터, 건설이나 철강 보자. 그리고 모멘텀으로는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 발표가 되면 이에 따른 수혜주 보자. 이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진단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고요. 또 시장 전반에 대한 고민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녁 7시에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서 또 함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